40대 미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 1인 가구들의 빈곤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40대 중반 여성분의 한탄 사연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더라고요. 이룬 거 없는 40대 1인 가구입니다. 40대 중반인데 가족하고 절연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작업실을 하면서 강사 일을 하고 빚이 좀 있어서 갚느라 직장 생활 6년째예요. 절반 정도 갚았는데 지금도 갚고 있어요. 사무직이라 월급은 적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음. 일은 2년 계약직인데 갱신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월급이 잘 나오고 일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잡고 도전 중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도 이게 직장과 병행하니까 쉬운 게 아니네요. 머리카락 엄청 빠지고 겁나 빨리 늙습니다. 그렇다고 합격이 보장된 게 아니라 멘탈이 자주 부서지는 거 붙들어야 하고요. 여튼 뭘 얻으려면 포기해야 하는 건 확실합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웬 할매가 40대 이후부터는 알바도 못해요. 사장들이 30, 40대인데 뽑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경험상 20, 30대들의 텃세와 느려진 두뇌 회전, 스피드 이런 것들을 커버할 경력이 없으면 어디를 가든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 생활만 해도 느낀 건데 그래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6년간 근무한 경력직이라 인정도 해주고 체계가 있는 곳이라 다닐만 합니다.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서 다니기에는 참 좋은 곳인데 저 혼자 삶을 책임지고 생계와 미래를 생각하면 수익이 더 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건 자신 있어서 장사를 해볼까 하다가도 자본금도 경험도 없고 돈을 벌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은 다음에 재계약 될지도 모르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돈을 좀 모아두고 해야 하는데 뭘 차렸다가 실패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본이 전혀 없는 혼자라서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래도 고용 불안 없이 살 수 있어서 일단은 도전 중이에요. 저는 30대 때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카페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집에 왔었거든요. 결혼도 직장도 다 엉망이 된 시점부터 한 5년간은 그렇게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때 허송세월한 게 너무 아까워요. 물론 지금 살아있어서 다행이지만요. 정말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혼은 안 해도 집은 있어야 해요. 돈도 있어야 하고요. 뼈가 시리게 느껴요. 작은 카페 운영하면서 커피 공부하고 새벽에 문 열고 저녁에는 마감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건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은 제 생활이 안정권에 있어야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은퇴하고 카페를 차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좀 서글픈데 직장에 다니면서 커피를 공부하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해볼까? 카페에 가서 알바를 해볼까?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하고 싶은 카페랑은 다른 결이라 가서 고생만 하고 크게 얻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무원 시험 준비 잘해서 당장 몇 개월 뒤에 재계약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 사는 게 지금 저한테는 1순위입니다. 40대 1인 가구분들 건강이 제일 자산이고 돈이 최고입니다. 힘내세요. 근데 이제 82년생 김지영 세대가 연애 권력을 가장 많이 누렸던 세대이고 놀 거 다 놀고 늦게도 시집 잘 가신 그 세대인데도 어쨌든 결혼이 깨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30대 시절 5, 6년을 날려버렸다. 안타까운 인생의 굴곡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직장이지만 6년 동안 다니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자세는 좋은 건데 지금 이 사연을 봤을 때 불안불안해 보이잖아요. 일단은 집이 없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하고 절연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가족이 이제 원가족이 든든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사는데 원가족도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고립된 상태이고 내 집이 없다는 거는 세입자로 살기 때문에 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나가는 입장일 거고 직장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2년마다 계약직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근데 40대 중반이면 뭐 몇 년 있으면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남자처럼 뭔가 기술이 있다거나 몸을 써서 노가다라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이 나이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 보면 요양보호사 이런 거 자격증 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뭐 실제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근무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이 이어지는 거죠. 물론 노인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힘들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공부하면서 나만의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한 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 이 나이에. 아니 젊은 사람들도 지금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또 합격률이 높지가 않은데 40대 넘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지금부터 한다. 현실 감각이 너무 없고 또 지금 다니는 직장이 계약직이고 해서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서 다니기에는 참 좋다. 하지만 나 혼자 삶을 책임지고 생계와 미래를 생각하면 수익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혼자 살면 나는 애를 안 키우니까 홀가분하게 또 돈도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30대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한 40대부터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 불안에 급격하게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일찍 결혼을 했었으면 남편이 주수입원이 되고 그러니까 여자는 좀 소소하게 일을 하면서 이제 절반은 육아를 하면서 반반 병행하면서 지내는 게 오히려 안정될 수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남아 돌고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의 노후 20년, 30년 뒤까지 바라보고 최대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모아놔야 되는데 그게 40대에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계약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가족과 절연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댈 수가 없고 뭔가 이제 두뇌의 회복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젊을 때와 다르게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를 느끼면 사람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이게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면 또 금방 아프고 아프면 병원비 들고 일을 쉬니까 또 돈을 더 못 벌고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40대부터는 여자분들이 꽤 많고요. 내가 이제 아플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30대부터 해놔야 된다. 물론 남자분들도 나이 들면 체력이 더 떨어지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도 남자는 근력이 이제 있고 남성 호르몬 특성상 이 기본적인 힘이 유지가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게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부터 급격하게 건강이나 체력이 무너지면서 특히 뭐 갑상선이나 뭐 여성 관련된 질환들, 병들 이런 것들이 한번 왔다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할머니가 있다. 여자는 이 외모의 노화가 또 심리적인 타격이 크잖아요. 본인 스스로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40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같이 꺾일 수 있는 시기이다. 40대부터 특히 1인 가구다 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를 받쳐줄 뭐 다른 배우자나 든든한 자산이 없잖아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거기에만 몰입을 하고 생존과 노후 보장을 1순위로 꼽고 살아야 된다. 둘이서 살면 어쨌든 2인 1조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잠시 일을 놔도 상대방이 뭐 벌어오고 뭐 아플 때 이럴 때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 실직을 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집안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대책이 결국은 비용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인생 한방 역전이라는 건 없다. 지금부터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뭐 앞으로 5년 동안 50살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해본다. 그렇게 이제 정신줄을 잡고 강인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한국에서 1인 가구가 거의 40%까지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 40대 여성 빈곤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결국은 기초연금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데 월세는 나날이 오르니까 생활은 부담되고, 게다가 의료비는 증가하게 되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물론 중년 이후에 뭐 동거나 재혼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겠지만, 그 또래 남자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게 되면서 앞으로 1인 여성 가구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복지 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왜 중년 이상을 저들이 저런 선택을 해서 어려워진 건데 세금으로 부양하냐 반발할 수 있고요. 중년 여성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도와주어라. 여성 복지 늘려달라. 이렇게 꾸준히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요구할 거고요. 반대 지점에 있는 남성 중년 이상의 빈곤층 많죠. 근데 이들은 왜 남성을 차별하느냐 반발할 수 있고요. 더 문제는 이 또래 이제 기혼자이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들의 경우에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미래 아이들이 아니고 생산 능력이 없는 저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여성들 간에도 이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가 40대 여성이 30대 연하남한테 사기를 당해서 결혼 사기를 당해서 만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돈을 막 거액을 건네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지속되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남자가 다가왔을 때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주고 했을 때 금방 넘어가고 사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다 보니까 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40대의 외로운 여성들을 타겟으로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죠. 40대 언니들의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